예, 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일요일마다 하는 세미나 시간이죠. 시작을 해 볼게요. 잠깐만요. 캘린더. 오늘이 17일이니까 아직도 9거래일이 남았네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8거래일이 지났고 앞으로 9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일단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서 오름폭을 보면 1.74% 올랐어요. 443.86. 그런데 우리는 0.6% 올랐거든요. 야간 선물은 0.6% 정도 올랐어요. 한번 계산 좀 해보자고요. 자, 이게 월봉이잖아요. 이게 월봉인데 지난달에 고점은 넘었어요. 지금 만기일 날 5천억 들어오면서 해놓은 일은 지난달에 고점을 넘긴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가격 시뮬레이션을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2225. 그러니까 월봉에 있는 최초의 저항값이 2225예요. 여기. 그리고 만기일날 고가가 2225예요. 자, 다시 비교해 볼게요. P5 저항의 위치는 여기서는 2226.24네요. 2226.24고 여기는 2225.85예요. 그러니까 한 0.3 정도? 0.3이나 4 정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일단 월봉의 저항이 지난달 고점보다 살짝 높은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고점을 넘으면 매수하기에 사실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고점을 넘기 시작하면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요. 그럼 매수를 한다면 지난달 고점보다 낮은 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난달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의 지지의 위치가 월봉에는 너무 낮아요. 2200, 이 얼마야? 2022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상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는 2022 정도고 매수 단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2136 정도니까 이게 손절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손절폭이 너무 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월봉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죠. 내려주기를 바랬는데 사실 만기일에 만약에 한 얼마였지 그때?
예, 저가 한 2160선까지만 내려와 줬다면 주봉의 지지가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끌어안고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67에서 멈췄어요. 67에서. 그래서 선뜻 음,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상태 자체가. 네, 주봉을 좀 보자고요. 주봉이 조금 복잡해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줄여볼까요? 이게 화질이요? 화질 안 이상할 텐데요? 이렇게 재접속 한번 해보세요. 화질이 나쁠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목소리 듣는데 이상이 없으시면 이게 나중에 FHD 화질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캡처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 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책,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에 보면 수급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급 이론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수급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보통 수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급이라는 거는 가격이랑 거래량을 합친 겁니다. 가격 플러스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단어는 예, 가격이랑 거래량을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량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를 이제 수급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예, 하나, 둘. 그래서 하나는 볼펜 갖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예, T차트라고 불리는 이평선의 볼펜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정말로. 이론은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석하는 방법은 단순하다고요. 근데 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수급은 가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주가 아니에요. 가격이 중심인 거는 가격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볼린저 밴드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가격을 분석하는 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분석하겠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거래량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반응하는 거래량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그리고 두 번째는 볼벤의 20일 상단선, 하단선. 예,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요게 한 세트예요.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와 볼벤의 20일 상단, 하단. 이 두 개의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P차트라고 했을 때 T차트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는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고, 두 번째는 T 볼벤의 20 상단 하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떼어내요.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P차트를 보고 하나는 T차트를 보고 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볼벤을 놓고요. 20 상단선이 있고 20 하단선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거래량의 선이 있는 거죠. 거래량. 다시 지우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거래량. 잘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예,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고가가 여기 있어. 자,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 높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일까요? 고가는 수급선 위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벤 20일 위에 있어도 된다고요. 여기 위에 있어도 되고 여기 위에 있어도 된다고요. 다시 노란색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중심으로 그보다 높은 데에 있으면 올라가도 돼. 반대로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아래에 있어. 그럼 뭐예요?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는 넘어도 되고 종가는 넘으면 안 돼. 예, 안 돼. 자, 다시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기준이 상단선이 되고 이 개념 좀 이해되세요? 얘가 얘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가는 위에 있어도 되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종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종가도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종가도 위에 있어도 된다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고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는 경우와 종가랑 고가가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21 플러스 21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 21 플러스 2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그어놓고 자, 고가는 위에 있고 종가는 아래에 있는 경우와 종가도 위에 있고 고가도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1번은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고요. 예, 2번은 나갔다가 멈춘다는 뜻이죠. 왜 그래요? 종가는 끝나는 시간이에요. 종가는 끝나는 시간이니까 종가는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끝날 때쯤 되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예, 종가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끝날 때도 위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분석할 때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책에서 표시할 때 완전 매수라고 표현하고, 예, 이거는 부분 매수 또는 부분 매도라고 표현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담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주봉이 꽤 어려워요. 자, 먼저 이봉을 볼게요. 이봉, 이게 지난주 주봉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급선이에요. 이게 20 플러스입니다. 예. 밑으로 쫄쫄쫄쫄쫄쫄쫄쫄 내려가서 봤더니 노란색이 여기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죠. 예. 이게 거래량인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 예. 그 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 그 다음에 종가 투자 심리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거래량은 50, 종가는 30, 고가는 50. 자, 거래량 50, 고가 50, 종가 30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 리꼬르 고가, 거래량 종가보다 커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고가 사이에는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고 거래량과 종가 사이에는 부등호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종가는 내려와야 되죠. 종가는 거래량보다 낮잖아요. 이게 지금 20이 낮아요. 20이. 20이 낮기 때문에 종가는 수급선 위에 올라타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목요일날 아래로 빼고 금요일날 올릴 줄 알았어요. 수급선을 넘어가기 힘든 구조니까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렸다가 금요일날 갭상승이 떠서 수급선 상단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별 고민 안 했다고요. 인버스를 들고 있었지만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별로 갈 데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었는데, 예, 회의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 중에 본 거예요. 이 종가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돼서 목요일 날 올린 상승폭을 다 뺐죠. 여기서 거래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거래량의 역할이 꽤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도 동일하게 종가랑 거래량이랑 20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자, 종가가 오른다고 쳐도 이렇게 올라가면 10 차이거든요. 10 차이가 나요. 거래량이 늘면 다시 20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결국에는 거래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요만큼 올라가면 거래량과 만나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월봉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월봉은 이미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예, 여기 넘었잖아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봉의 거래량 구조로 봐서는 이렇게 올릴 거면 거래량을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해요. 애매해. 월봉의 저항이 지난달 고점 위에 있고, 그리고 주봉의 수급은 매도예요. 마치 비트코인의 월봉과 주봉을 보는 느낌이에요. 비트코인의 월봉과 주봉을 보는 느낌. 예, 위를 어느 정도는 막고 있어요. 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 뭐 삼성전자를 하루에 3천억씩 사대는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예, 이런 기술적 분석 따위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차트 구조로만 보면 올라가기에 좀 버겁게 그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딱 요 차트를만 보면, 예, 지난주에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면 비스무리하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여기서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쬐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쬐끔. 자, 보세요. 0구간이에요. 다음 주는 고가도 저가도 0구간이기 때문에 할 얘기 없어요. 저점만 지키면 오르는 거고요. 예,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고점은 이미 너무나 안 너무나 상방이기 때문에 저점만 지키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지난주의 저점인 2167.36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라인만 잡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2184 정도가 적정하고요.
아마 월요일 날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게 상승하기 전에 조정 온다 그러면 한 2204 정도? 예, 그 정도까지 보여요. 2204. 그러니까 반등이 온다 그러면 2204까지 조정을 했다가 2204나 2203까지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지난주에 고점을 넘을지 말지까지는 테스트하지 않을까요? 일봉도 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2203 정도 수준에 왔을 때 매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다시 넘으면 분명히 한 번은 테스트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선이라는 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으니까 2215를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할 거면 딱 2203이에요. 2203, 2204 시가가 이대로 찍혀준다면 0.6%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2203 정도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수급선은 21선 맞습니다. 볼벤 21선, T차트 21선 모두 포함해서 수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볼벤은 나쁘지 않고 문제는 T차트 쪽 수급이 나쁜 거고요. 연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저점이 반드시 손절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만약에 지난주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월봉은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쏟아질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고가를 2227까지 올려보고 그 다음에 저가를 지난주 저점인 2160 한 5까지만 내려볼게요. 2165 이렇게 내리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망가져요. 예, 이렇게 되면 다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점이 무너지면 지지는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월봉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주봉이 올리는 거지. 지금의 상승은 주봉의 지지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봉이 무너지면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다 싹 다 나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전봉의 저점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실제로는 다음 주가 안 왔으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손절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걸 감안하시고요.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는 2월 달에 2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4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음봉 나면 마지막 주는 분위기 험악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양봉을 내고 올라가야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승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건 이번 주에 저점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시가가 0.6%에서 시작한다면 2203이나 2204 정도 왔을 때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손절선은 지난주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2215를 넘어가면 매수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지난달의 고점을 넘게 되면 그때는 신규 매수 전략은 아예 접으셔야 될 거예요. 자, 고민스러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월봉은 지난달에 고점을 깼어요. 2222인데 2225 지난달에 고점을 깼죠. 근데 반대로 코스피 200은 지난달에 고점을 안 깼어요. 잘 보세요. 288.68, 288.87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투자 심리도의 형태 보면 둘이 똑같아요. 자, 저투는 내려가고 있고 고투는 올라가고 있는데 횡보하죠. 예. 여기도 고투는 올라가서 횡보, 저투는 내려가서 횡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라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구조를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지난달에 고점을 넘는 상황이 오면 코스피 200이 틀어져요. 그러면 또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키 맞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코스피 200은 0이고 코스피는 1이거든요. 예, 둘이 매트릭스 구조가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관찰을 해봤는데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0구간 이내는 안 넘고 1구간 이내만 넘겨서 지금 형태를 좀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조금 싸한 느낌이 들어요. 선물은 투자 심리도가 잘 안 보이죠.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선물도 지난달 고점을 안 넘었어요. 90.35인데 89.05.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의도적으로 코스피만 넘겨놨는데 코스피만 1구간이에요. 선물이랑 그 다음에 어디죠? 선물이랑 코스피 200은 0구간이라서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봉의 수급이 나쁜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사실 시간만 보면 이건 위로 가는 게 맞거든요. 시간의 구조만 보면 위로 가는 게 맞는데 수급이 굉장히 이상해요. 예, 올라가려고 했다면 거래량을 굉장히 낮출 텐데 거래량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우 지수를 시뮬레이션해서 보면 원래 저항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25,700선하고 그 다음에 26,064? 064인가요? 볼게요. 26,091 26,091이랑 25,705예요. 예, 지금 883이잖아요. 25,883이니까 이제 TO 저항까지는 온 거고요. 그 다음에 PO 저항까지는 091, 91이니까 883, 983, 083이니까 한 200포만 더 올라가면 이제 PO 저항까지도 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도 목표할 만한 저항의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항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고점을 다시 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매수 전략은 주봉상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방이다가 아니에요. 하방일 수도 있고 상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봉의 저항이 매우 강력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충분한 아래 꼬리가 안 만들어져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가 들어가기에 참 애매하다 정도죠. 사고 싶은데 살 만큼의 저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음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277 아래예요. 코스피 200으로 만약에 코스피로 따져 본다면
추가해서 예, 2147 아래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2147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이 정도 형태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번 달에는 이 위치에서 매수하기에는 정말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 아쉽지만 계속 관망하고요. 다음 기회를 노려볼 것 같아요. 자,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이 종목입니다. 지금 19,350원 정도 해요. 몇 가지 케이스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랫꼬리를 좋아해요. 아랫꼬리. 예. 12월 달에, 아니, 1월봉. 이게 1월봉이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1월봉이랑 같은 구조의 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봉을 그렸을 때 상승을 할 거면 이 다음 봉은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그리고 봉을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아랫꼬리가 짧으면 양봉이 이렇게 크거나 1번 형태를 그리거나 2번 형태를 그려야 추가적인 상승이 오기에 유리해요. 1번 형태든 2번 형태든 중요한 건 종가가 저가랑 멀어야 돼. 종가가 저가랑 멀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달 그린 봉이거든요. 아랫꼬리가 짧고 윗꼬리가 길고 그리고 음봉을 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다음 달이 됐을 경우에 고가는 넘기 힘들고 저가는 붕괴하기 쉬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달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게 되죠. 분명히 장대 양봉인데 1월봉이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2월달이 윗꼬리가 긴 그리고 아랫꼬리가 짧은 음봉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달 2월이 아닌 3월은 하락에 유리한 봉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지금 상승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있다면 아랫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랫꼬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장대 양봉으로 끝나면 상승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피호 저항에 밀려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윗꼬리만 크게 달려있고 아랫꼬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아까 LG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올리려고 하면 아랫꼬리를 계속 키웠다가 충분히 아랫꼬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다우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갭상승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아랫꼬리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일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오른다, 꼭 내린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2월달 봉이 아랫꼬리가 짧은 장대 양봉이 되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고요. 남은 거래일은 9거래일이 남았으니까 9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아래로 빨리 내려갔다가 예, 급격하게 감아 올리는 방법을 써서 양봉을 내는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우도 올라갈 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다우의 상승세가 죽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에서 월요일에 반영할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장대 양봉을 낼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는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예. 지난주에 충분한 아랫꼬리를 만들어 줬다면 정말로 월봉이 상승하기에 좋은 구조였을 거고 다우가 400 몇 포인트가 오를 동안 야간 선물이 0.6%만 올리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와 우려가 계속 교차합니다. 거래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형태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유형의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물론 분석의 방법도 다르고 거래의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보시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유형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월봉만 보면 참 까다로운 유형의 차트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요일까지는 월, 화, 수, 수요일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좋은 상승이 온다고 해도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략을 한다면 수요일 정도 돼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들어가실 거면 2203이나 2204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주식 쪽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